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그림책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연세가 드신 엄마가 키오스크 작동을 못해 햄버거를 주문하려다 못하고 돌아와 난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하시더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만 해도 처음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던지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결국 입력을 잘 못해서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간절함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키오스크 앞에 서면 긴장이 됩니다. 기사를 읽으며 그 어머니의 절망이 꼭 노인들의 것만은 아니라고 폭풍 공감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 저는 그 무인 단말기를 키오스크라 부른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키오스크는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가리키는 영어로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보는 작은 가판대를 말합니다. 요즘 각종 매장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거기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키오스크가 익숙하신가요? 아직은 살짝 적응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거리에 있는 원래의 키오스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친절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채는 센스쟁이 올가가 있으니까요. 그럼 함께 올가의 키오스크로 가보실까요? 우선 길모퉁이에 있는 키오스크를 밖에서 볼까요? 키오스크에 창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올가가 보입니다. 뭔가를 맛있게 먹으며 여행 잡지를 읽고 있네요. 표지를 열면 이제 키오스크 안이 보입니다.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넓고 올가는 생각보다 안락해 보입니다. 올가에게 키오스크는 집이자 일터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움직이고 이동하지만 올가는 키오스크 안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올가에게 와서 신문과 잡지, 음료, 사탕 등 자신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사갑니다. 하지만 정작 올가가 원하는 건 뭘까요? 가끔 키오스크를 벗어나고 싶을 때 올가는 여행 잡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석양이 황홀한 먼 바다. 올가는 그곳을 꿈꿉니다. 여러분의 키오스크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올가가 너무 갑갑해 보였어요. 뒤로 난 문으로 몸을 빼낼 수도 없이 살이 찐 올가가 미련하고 답답해 보였죠. 왜 키오스크 밖을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지? 왜 스스로를 안에다 가두는 거지? 그런데 함께 책을 읽던 다른 분들은 올가는 키오스크 밖을 스스로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키오스크가 올가에게 가장 편한 안전기지일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만 키오스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올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키오스크를 적극적으로 벗어나와야 올가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정작 올가가 자신의 키오스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생각 후에 제가 보이기에도 올가는 자신의 키오스크 안에서 별다른 불편은 없어 보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뒷문에서 신문을 안으로 들이려고 끙끙대던 올가는 아이들이 과자를 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서 도망가는 아이들을 안에서 잡을 수는 없죠. 올가는 버둥거리다가 키오스크와 함께 넘어집니다. 무너졌던 키오스크를 다시 일으키자 올가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과 키오스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올가는 산책을 하기로 합니다. 처음으로 올가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 움직이게 된 것이죠. 늘 오는 사람들만 맞았던 올가는 스스로 움직이며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공원 다리 위에서 개를 끌고 다니던 단골을 만납니다. 전에는 올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강아지의 자기 꼬리를 무는 행동이 이제 올가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키오스크 안의 올가와 키오스크 밖의 강아지가 만나서 접촉이 일어난 거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개체가 어떤 욕구나 감정을 지각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규정하면서 그 알아차림 이후에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으로 옮긴 후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을 마시고 싶다고 느끼면 일어나 정수기로 가는 행동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접촉을 함으로써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이죠. 올가는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스스로 움직였고 마침내 강아지와의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은 충돌이 되든 사고가 나든 만남이 이루어지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안에만 있던 올가가 바깥 세상과 만나면서 그 접촉으로 인해 올가는 강물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엔 당황하지만 곧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올가. 올가는 그 흐름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가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행히도 강물의 흐름은 올가를 바다로 이끌었나 봅니다. 키오스크는 해변에 놓여 있고 올가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올가는 여전히 키오스크 안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휴양지 해변으로 키오스크가 놓인 배경만 바뀐 걸까요? 신문이나 잡지, 음료에서 아이스크림으로 판매 품목만 바뀐 걸까요? 아니요, 올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올가는 누군가 키오스크의 시야를 가리면 스스로 자리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올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교적이지만 이제는 원하는 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올가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그렇게나 바라던 황홀한 석양을 매일 바라보며 살고 있으니 올가의 욕구는 해소된 것이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게슈탈트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올가의 손에 있는 여행 잡지에는 산이 보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올가가 산에도 오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키오스크가 있나요? 올가의 키오스크처럼 나를 가두는 갑갑한 가판대이기도 하면서 물에 떠내려갈 땐 튜브가 되어주기도 하고 달팽이 껍질처럼 안락한 집이 되어주기도 하는 공간 말이죠. 저에게 키오스크는 가정주부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한 공간이죠. 이 안에서 저는 점점 무디어지고 편협해지는 자신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도 제가 키오스크를 보며 올가를 답답하게 여겼던 것은 그런 제 마음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가가 제 마음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키오스크를 박차고 나오기를 바랬던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올가가 키오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올가가 키오스크이고 키오스크가 올가인걸요. 저도 엄마이자 아내라는 저의 키오스크를 벗어던질 순 없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저니까요.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키오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거라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키오스크는 굴레가 되기도 하고 안전기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올가는 자신의 키오스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오스크를 벗어나 전혀 다른 올가가 되기보다는 키오스크 안에 안주하며 조금씩 변화하는 올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 올가를 보면서 저도 배웁니다. 나 역시 나의 키오스크를 수용하고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고요. 어차피 우리 삶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의 좁고 편협한 키오스크 안에서 일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배우고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서 어느 날엔가는 올가의 키오스크에 들러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올가와 키오스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 올가가 산으로 움직이기 전에 만나려면 저도 조금은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키오스크는 어떤가요?